오늘은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계약을 할 때도 이 부분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죠. 바로 가계약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계약금은 사실 되게 중요하죠. 중개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좀 더 성사될 확률을 높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도 뭔가 계약이 될지 말지 하는 불확실성을 이 가계약금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안심이 되는, 그래서 모두에게 어떤 계약의 성사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계약금 관련해서 왜 문제가 많이 되고 현장에서 이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중개사님이나 임대인 임차인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엄밀히 말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내가 납부를 한 형태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보관금의 형태로 이제 계약금이랑은 이제 별개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과연 이 계약은 성립을 한 계약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이 성립을 했다면 이 계약을 파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해 별도의 어떤 서로의 합의를 하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계약이 성립이 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가. 요 세 가지 정도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약의 성립 여부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계약이 성립이 했다 안 했다는 일방이 한 걸로 알았다거나 아니면 계약이 된 거 아닌가요? 이런 형태, 혹은 가계약금을 받으면 계약이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일단 가계약금만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부동산에서는 어떤 물건이 되게 계약이 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 계약금만 그냥 별도 정보도 없이 입금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볼 것이냐 라고 본다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이라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됐다고 봅니다. 부동산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소재지겠죠.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분, 입주 일자라던가 아니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되게 중요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양쪽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계약금을 혹은 가계약금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 이제 성립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 없이 그냥 가계약금을 보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되게 많은 것들이 미지수죠. 사실상 주소가 정확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면적이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입주 일자가 다를 수도 있죠. 이러면 사실상 내가 그 정보를 알았다면 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주고받게 되면 이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고 단순히 돈을 보관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양쪽이 정확한 정보를 인지를 하고 나니까 그런 거라면 내가 계약을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자기가 받은 가계약금을 전액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계약금이나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 돈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돈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빨리 그냥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지, 오히려 돌려주지 않았다간 부당이득으로 제가 상대방의 돈을 그냥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상황이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고받은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사실상 양쪽 다 계약을 취소하고 별도의 피해 없이 서로 다시 돈을 주고받으면 무리 없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님도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 돈이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쌍방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임대인은 이 계약이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고 임차인은 반대로 언제라도 별도의 피해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계약이 잘 안 됐을 때 결국 누군가는 힘든 상황이 되겠죠. 임차인은 계약 안 할 거니까 돌려달라고 할 거고요. 임대인은 자기는 계약이 되는 줄 알았으니까 안 돌려준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개사님도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이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주고받는지, 혹시라도 이 의사를 번복하게 됐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좀 분쟁이 없을 거고 중개사님도 곤란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약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특약을 사실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일단 계약이 성립을 한 거죠. 그리고 먼저 합의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해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해제가 됐을 때 해약금 혹은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는 거죠. 원래는 계약금 전액을 주고 계약금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거나 해야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특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특약이 없다면 민법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할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시면 되고, 임대인 쪽에서는 혹은 매도인 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되죠. 그런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이제 우선하게 되는 거죠. 특약으로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렇게 가계약금, 계약금 일부를 납부한 그 부분을 이제 해약금 혹은 위약금으로 포기를 하고, 혹시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할 거면 배액을 상환을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실 먼저 합의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해제를 하는 거죠. 거래 신고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가 돼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앉아가지고 종이에 날인을 하고 이런 절차 없이도 구두만으로 혹은 문자만으로도 계약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중개사님들이 가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들어있는지, 혹은 내용들을 봤을 때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번복할 만한 어떤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 잘 고민하시고, 그리고 입금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저는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양쪽과 구두로 얘기를 했든 현장에서 서로 협의를 했든 어떤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 본 계약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종이에 이렇게 사인을 하는 시점은 좀 뒤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서로 합의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문자로 잘 정리를 하고, 먼저 임대인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신다면 계좌번호를 주세요. 계좌번호가 설령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의 동의 의사, 이 중요한 조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는 거를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을 주시면 이제 임대인이 혹은 매도인이 오케이 동의합니다 이러면 이제 계좌번호 주시겠죠. 그럼 그 계좌를 주시면서 마찬가지로 임차인이나 매수자 쪽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 계약 주요 내용들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계약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니까 뭔가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계약금 입금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계약금의 일부로서 가계약금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중도에 이제 만약에 진행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시면
계약금 일부 포기하시고 계약 해지하실 수 있다. 뭐 임대인은 뭐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라도 막 계약 해지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그때그때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있는 주체도 사실 되게 달라요. 오늘은 가계약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뭐 어렵지 않았죠. 일단 이 계약이 성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하시고, 계약이 성립할 정도의 구체적인 계약이라면 특약으로서 해약금이나 위약금 내용을 이제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면 보관금으로서 그냥 전액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부동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